우리 안 의원님 당내 AI 특위 위원장이에요. 뭐 이름은 길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요약하면 뭐 그런 네. 거고요. 최근에 토론회도 열었고, 그다음에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시급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지금 특위를 2개를 맡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9월 달에 특위를 맡았을 때는 딥페이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위원장을 맡고 의원 12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다들 좀 당혹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설키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워낙 제가 지금이 5번째 직업이라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전체 회의 3번 하고 기자회견 2번 해가지고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법안 개정안 발의하고 그 다음에 13개의 정부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달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숙제를 덜었다 하고 안심했는데 일 잘한다고 갑자기 또 AI 특위까지 맡기는 겁니다. 근데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흔쾌히 하겠다고 하고 의원 수도 그 전에 보니까 12명 잘하시더니까 이번엔 15명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15명과 함께 이제 AI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AI 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AI 칩들을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놀라졌죠. 아주 저성능 칩으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혁신을 이루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AI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뭐냐면은 그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중국은 40년 전부터 이공계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의과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의대 갔긴 했습니다만, 근데 정말 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4번째가 뭐냐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컨텐츠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IT 기술이니까 IT에만 투자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뭐 사람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과거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헌들이 지금 현재 한자로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고급지고 값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만 시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보시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거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 영화 왕의 남자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라마 대장금이 또 거기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AI를 하려면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런 문서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도 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이 고전들 이런 중에서 아직 번역 안 된 게 뭐냐고 하니까 뭐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실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번역이 얼마나 됐냐고 하니까 승정원 일기라는 건데요. 10%밖에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랬더니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10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 후에 번역 다 하면 뭐합니까? 근데 다행히 그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이 가능하게 돼서 이제는 한 20년 정도면 될 수 있다. 근데 20년도 뭐 20년 후면 벌써 세상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많은 그 투자를 인문하게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연구원도 많이 만들고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걸 깨닫고 있는데 연구원 한 분이 자기 책을 갖고 오더라고요. 최근에 그 승정원 일기는 아니지만 다른 양반집에 어떤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번역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어떤 양반집이 그냥 역도로 몰려가지고 몰살을 당했답니다. 삼족이 멸하는데 그래도 제일 어린 꼬마 그 손녀하고 몸종하고 둘만 살려줬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뭐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칼 2개로 쌍칼춤을 배운 겁니다. 근데 얘들이 크면서 소질이 있었던지 너무나 잘해가지고 전국에 유명해져서 전국에 있는 대감집에서 잔치를 할 때면 이 사람들을 다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집에서 모르고 얘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딱 들어가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는 주인과 손님 전원을 다 칼로 다 죽여버렸답니다.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손녀딸은 자기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자결하고 대신에 그 몸종에게 이 일을 후세에 전하라. 그게 그 첫 번째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진작 알았으면 글로리 2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영화네요. 예,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한자어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4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컨텐츠 이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AI 3대 강국이 꼭 돼야 됩니다. 그 4가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AI 예산 1조 8천원이라고 그랬는데 GPU 10,000개 사면 1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안 의원님이 5조에서 10조 정도 AI 예산 확보하는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 AI 칩이 대부분이 AI 칩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왜 GPU를 쓰느냐?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병렬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PU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히 인공지능 기능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GPU를
AI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GPU가 원래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 AI 쪽이 아니기 때문에 AI 전용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든지 다른 AI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쓰려고 GPU를 쓰지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AI 전용 칩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 일본에서 수십 년 전에 모뎀에서 이 인터넷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ISDN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해서 ISDN을 전국에 깔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좋았는데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그걸 앞서가는 정말 초고색, 진정한 초고색 인터넷 그 칩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대한민국은 ISDN을 구입할 돈이 없었는데 1, 2년 뒤에 딱 보니까 그게 나와서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본을 앞서 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ISDN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다 폐기할 수가 없어서 그걸 쓰면서 일본이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전액을 전부 다 그냥 뭐 GPU에다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 성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다른 쪽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야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AI 예산은 어느 정도면 네 가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중국이 1800조에다가 미국이 720조면 사실 상대는 안 되지만, 거기는 또 연구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구소도 많고 기술도 발달돼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똑같은 규모로 돈을 쏟아 붓는다고 그 기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20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조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플레에 돌입하면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최대는 20조로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딱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는 민생 경제, 또 하나는 AI. 그래서 AI는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서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죠. 기각되면은 끝나는 거고요. 그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겠습니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당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특히 이제 시대 정신이 AI 아닙니까? AI를 잘 다뤄야지 국가가 부강합니다. 사실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또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또 제가 원래 그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했던 의학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경제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열심히 국회 활동을 통해서 입법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것 자체가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든 저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